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코너입니다. 자,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장 먼저 시리아로 가보시죠. 내전이 지금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바샤르 대통령, 알라샤드 대통령이 사선 연임 성공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21년째 집권 중인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95.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예.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800만 명 중에서 1,420만 명이 참여해서 78.66%였습니다. 197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30년간 독재를 했던 아버지 하페즈 알라사드에 이어서 2000년 대통령이 된 바샤르 대통령은 앞으로 7년간 더 재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선거 전부터 바샤르 대통령의 연임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당히 일방적인 선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였다.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시리아 정부가 유권자 1,800만 명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당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시리아인들과 해외 난민 600만 명 정도는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했고요. 네. 또 처음에 이제 후보로 등록한 51명 중에서 시리아 헌법재판소가 단 3명의 후보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바샤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어용 후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내전이 시작돼서 많은 야권 인사들이 해외 망명을 한 상태임에도 연속 10년 이상 시리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예.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5개국 외무장관들은 선거 전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유엔의 감독하에 모든 시리아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알라사드 대통령 그 독재에 대한 비판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1년 내전 때부터 정말 특히 극심한 그 유혈 진압 때문에 또 사실은 악화됐었는데, 네네. 예, 언제부터 이런 그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서서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 아버지인 하페즈 대통령 당시부터 시리아의 철권 독재 정치가 상당히 악명이 높았는데요. 아버지 때부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페즈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신에 대한 뭐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로켓포 공격을 한다거나 예. 전투기로 폭격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그런 예.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잔인한 수청이라든지 또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예. 당연히 언론과 인터넷은 통제가 됐겠죠.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의 삶 전체가 이제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주간지인 퍼레이드는 그 아들인 바샤르 대통령도 세계 최악의 독재자 12위로 꼽았고요. 또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이 내부 정보 기관이 서방 국가에 알려진 것만 해도 17개로 이 비밀 사법 경찰들이 도처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치안이 가장 좋은 이슬람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2011년 이 당시 아랍의 봄 민중봉기가 벌어지던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듣고 예. 이 시리아 청소년들이 낙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를 향해서 유혈 강경 진압을 하거든요. 실탄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시리아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연합은 정부군의 유혈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EU 입국 금지라든지 또 유럽연합 내의 자산 동결, 시리아 석유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결의를 했고요. 이번에 이 대선 때문에 이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시리아에 대한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정말 부전자전이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또 부자 세습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아 상황을 예.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시리아의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바샤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바트당은 네. 이 전체 인구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라고 하는데요. 알라위파. 예.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척박한 땅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교육과 경제적 이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알라위파가 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이 사실은 대다수인 수니파 국민들을 좀 견제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알라위파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을 우대를 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알라위파를 군인으로 특히 많이 입대를 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군 권력을 알라위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업 예. 군인의 70%, 장교의 80%가 알라위파이기 때문에 군부와 정권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샤르 정권이 몰락하고 수니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알라위파를 비롯한 다른 소수 종교인들 역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바샤르 대통령의 집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이 시리아 내전도 어떻게 보면 또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리아 내부의 어떤 복잡한 상황하고도 연관이 네네.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포갑 정치에 반대하는 시리아 국민들의 시위로 시작이 됐지만 시리아 정부군에서 탈영한 수니파 장병들을 중심으로 한 반군이 형성이 되면서 내전으로 번졌는데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반군을 지원하게 되고요. 예. 또 그러니까 사우디와 적대 관계인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반대편에 서 있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예. 대리선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게다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서 2014년 IS가 준동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요. 또 수세에 몰리던 시리아 정부군의 요청으로 2015년에 러시아까지 참전하면서 말 그대로 국제전으로 확전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또 반군이 분열을 하게 되고 이제는 도대체 왜 싸우는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한테 축전도 보냈던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러시아는 처음부터 시리아 정부군 편이었고요. 예. 사실 러시아가 참 나쁜 게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실험하는 판매하는 거죠? 예, 판매도 맞습니다.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내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은 아직도 북서부 이들립주를 거점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북동부의 쿠르드족 지역은 미군의 지원하에 자치를 하고 있어서 시리아 전체 지역의 3분의 2 정도만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 등 각국 군대도 시리아에 주둔 중인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바샤르 정부를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8만 명에서 최대 59만 4천 명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560만 명이 해외로 떠났고 670만 명은 시리아 국내를 떠돌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또다시 알라사드 대통령이 또 7년 연임으로 네네. 당선됐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고통이 참 극심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리아 정부는 내전 종식을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시리아 국민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반군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부군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국민들을 체포하고 있어서 예.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요된 전쟁 비용이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5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내전으로 폐해가 된 이 시리아는 대건에만 약 4천억 달러, 약 44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리아 어린이의 60%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요. 유엔은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층이고 특히 200만 명 이상은 극빈층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현지에서는 전력막 파손과 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비롯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시리아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시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